자, 이번엔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천스닥 돌파입니다. 어제 코스닥이 정말 말 그대로 불기둥을 쏘아 올렸죠.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정말 매서웠는데 코스닥의 시간이 왔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시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관 얘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약간의 뭐 분위기 같은 거를 얘기를 드려보면 예, 좋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워낙 순환매가 빠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강세가 워낙 좀 폭발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이제 약간은 상승 탄력이 둔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무엇으로 추가적인 알파, 그러니까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낼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따라잡기 위한 매매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분위기고요. 이번에 코스닥이 과격한 상승을 보이면서 아마 이 부분을 따라가는 기관의 순매수가 좀 강하게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코스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코스피와의 갭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고, 어쨌든 코스닥에 대해서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당장은 코스닥이 좀 코스피 수익률을 따라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 역시도 이제 코스닥의 강세가 단기적으로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은 전일에 워낙 좀 강하게 7% 이상 지수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코스피와의 코스닥의 이 수익률 차이가 워낙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10%포인트 이상은 코스닥이 코스피 수익률을 따라잡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본격적인 피 맞추기 장세가 조금 더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코스닥 지수가 랠리를 더 이어가기 위한 이 정책 모멘텀도 좀 궁금한데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추가적으로 무슨 정책이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도 잘 감은 안 잡힙니다. 다만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던 정책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되어가는 그런 네. 그림 하에서 코스닥의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코스닥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까지 봤을 때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좋은 기업이 이 코스닥 지수로 편입이 되고 그 안에서 좀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그리고 약간 부실한 기업들, 성장성이 좀 모자라거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코스닥 지수 자체를 좀 건전화시키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코스닥 지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런 발판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는 이제 벤처 기업이 코넥스에 상장을 하고 코넥스에 상장해서 좀 더 성장한 뒤에 코스닥으로까지 상장을 이어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나오는 정책들을 한 세 가지 축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일단 부실기업 퇴출을 좀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IPO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장 체제 개편이라든지 밸류업을 좀 후속적으로 시행하라는 부분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부실기업 퇴출 강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얘기가 나온 지가 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부실기업들이 이제 상장 폐지를 할 때 시가총액 요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정 기간들을 좀 부여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좀 짧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IPO와 관련해서는 기관의 의무 보유를 좀 확약을 좀 길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니면은 수요 예측 참여를 할 때 좀 현실화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림이 나타났을 때 상장사들이 아무래도 좀 이 코스닥 신규 상장사들이 코스닥 지수에는 영향이 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신규 IPO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성 매매가 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지수 전반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건전해지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개편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렸던 이제 밸류업과 같은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밸류업이 아무래도 시가총액 대형주
중심으로 좀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코스닥의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라든지 뭐 수익 기반이 안정적인 기업까지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적인 정책 모멘텀도 좋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좀 잘 구체화되더라도 이 코스닥 지수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말어라고 합의설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의 공조 소식에 외환 시장이 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일각에선 말어라고 합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뭐 볼 수 있을까? 이건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 외환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말하라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적다 보니까 그렇죠. 뭐 이런 실질적으로 말하라고 합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통해서 엔화 약세에 대한 문제들 내지는 이제 엔화 일본 국채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공조를 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방침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의지를 충분히 내비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까지 뭐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체크가 되시기는 하셨겠지만은 뉴욕 연은이 이제 레이트 체크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레이트 체크가 일반적으로 재무부에서 외환 시장 개입을 앞두고 좀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이게 환율 개입에 대한 전초전이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렇게 환율 개입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환율에 대한 문제들 혹은 금리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가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이와 함께 수반이 되는 일본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을 생각을 했을 때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선진국 국채 전반의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에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확장 재정을 강하게 쓰고 싶어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좀 확장 재정을 쓰다 보면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할 수밖에 없고 경기에 대한 문제도 역시나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좀 개입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환율단에서도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제조업을 살리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된다. 물론 달러 인덱스는 약세 흐름을 이어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요 교역 국가를 생각을 했을 때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이라면 아무래도 원하는 취지를 좀 달성하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런 협의 그리고 좀 합동을 해서 무언가 좀 개입을 하려는 움직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강달러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 수급이 뭐 생각보다 견조하긴 했었죠. 이게 뭐 강달러가 좀 약달러로 전환이 되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수급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환율과 관련해서는 사실 외국인 수급을 생각했을 때 뭐 꾸준히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수급이 액티브성 자금 그리고 패시브성 자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액티브성 자금 같은 경우는 글로벌 피어들 대비해서 성장성이 좋거나 뭐 밸류 레벨이 좀 낮거나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매수를 하는 건데 이런 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시장 전반을 매수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그랬을 때에는 아무래도 환율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환율이 아무래도 좀 낮아지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패시브성 자금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이고 마침 또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1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 폭이 좀 넓어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쉽게도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순매도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체크해 나가야 될 부분이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느냐 내지는 뭐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폭넓게 내지는 좀 강도가 좀 강화되면서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좀 체크 포인트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환율이 안정된다라고 하면은 이 성장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더 심화될까요? 외국인의
이 돈, 자금은 어느 쪽을 향하게 될까요?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이 환율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시장의 폭이 좀 넓어지는 그림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지금 해외 시장을 봤을 때 어젯밤에는 약간은 좀 다른 모습으로 빅테크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살펴보면 리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소재 기업들이 상당한 좀 강세를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혹은 환율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시브성 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 전반을 사기 때문에 성장주로 쏠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좀 환율이 낮아지면서 금리도 안정세를 찾고, 금리가 안정세를 찾았을 땐 아무래도 성장주, 미래에 대한 수익 창출 기회가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낮아지고 조달에 대한 비용들이 상당히 좀 낮아지는 부분들 때문에 금리로 생각하면은 성장주 쪽에 아무래도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쪽이고, 환율이 낮아지면서 성장이 넓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시장 전반이 좀 넓어지는 구조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그림을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좀 낙관적인 그림을 생각하는 상황이라서 수급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좀 선순환 구조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까지 체크해 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코스피 기회입니다. 당분간 코스닥 강세장이 좀 더 이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이 조정을 받은 코스피 쪽에서 이 매수 기회가 나올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게 버텨주는 그림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포인트 이상은 좀 갭을 메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1년 동안의 수익률로 봤을 때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한 40%포인트 정도를 아웃퍼폼하는 그림들이 고점으로 좀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60%포인트 이상 수익률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어제와 같은 강세, 코스닥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최소한 이전 고점까지만 가준다라고 하더라도 10%포인트 이상의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 다만 이렇게 코스닥이 강세를 보인다고 마냥 좋게 볼 만한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약간의 검증 기간, 테스트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데에는 사실은 대형주에 대한 추가적인 강세 부담이 어느 정도는 나오면서 이제 코스닥으로 수급이 옮겨간 거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동안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부터 있을 빅테크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반도체와 같은 대형주들이 추가적인 강세 요인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다른 대형주 단에서 기대할 만한 것들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체크해 나가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좀 쭉 차분하게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